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화상 연결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도 시장 분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주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오늘도 시장이 약간 더 찔러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분석 내려주세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3대 지수 오늘도 모두 장중은 물론이고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S&P 500은 올해 들어서 벌써 41번째 사상 최고가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는 33번이었으니까 그만큼 올해 주시장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고요. 오늘은 러셀 2000도 좀 올라가고요. 유가도 좀 72달러 수준으로 반등했습니다. 그렇지만 금가격은 1800달러에서 조금 미끄러지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모처럼 에너지 주식이 오늘도 좀 상대적으로 좀 둔전했습니다. 2.5% 가까운 오늘 반등을 보여주었고요. 섹터로 보면 기술주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차익을 실현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약보합 0.05% 정도 하락한 채 마감을 했고요. 참고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여전히 시장의 밑바탕이라는 건 분명한데요. 오늘까지 보면 발표된 기업이 한 88% 정도 기업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아마 오늘 내일 해갖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잇따라 발표되면 아마도 2분기 실적의 이익 증가율은 거의 80%를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월가에서 많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제 아마존에서 소위 암호화폐 전문가를 뽑겠다는 것들이 이제 뉴스에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제도 비트코인 좀 급반등하면서 32,000 달러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장중에 물론 현재 진행형인데요. 4만 달러 회복하기도 했고 지금 또 4만 달러 조금 아래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빅테크 주식 중에서는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만 약보합 정도였고요. 애플이 0.29% 올라갔습니다. 직전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에 1달러 정도 약간 모자란 부분이 되겠고요. 아마존도 오늘 잇따라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 이상 올라갔고 페이스북과 알파벳은 오늘도 0.7% 수준이지만 역시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끌고 가면서 나스닥이 결국은 플러스로 돌아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페이스북과 알파벳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빅테크주들의 실적 발표 기대감에 시장이 강보합 흐름을 보였던 만큼 팡주들의 흐름 저희가 분석해봤습니다. 한편 장 마감 이후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이뤄졌는데요. 일단 EPS와 매출은 모두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실적 결과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98% 정도 이익이 전망됐었는데 1.45달러죠. 상당히 이제 서프라이즈 하는 게 맞겠고요. 매출은 뭐 특별히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딜리버리 출하 대수가 다 나오기 때문에 곱하기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전망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113억 달러 전망이었는데 119.6억 달러였으니까 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특히 다만 이제 이익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전체 규모로요. 그러면서 작년 대비 10배 늘어났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700달러가 조금 아직 안 되는 모습, 연초 대비 플러스는 플러스지만 작년에 거의 10배 올라갔던 거에 기세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직은 재미없는데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뭐 논란이 많은 주식임에 틀림없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비자는 0.49% 올라가면서 역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페이팔도 역시 대표적인 결제 관련 주식이 되겠는데 하는 일이 약간 다르지만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갖다가 0.5% 정도 조금 밀려나면서 마감됐고요.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이제 여름철에 되면 많은들 캠핑 가면서 많이 쓰는 소위 쿨러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이스박스 얘기하고 있고 텀블러도 유명한 소위 그 예티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예티가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갖다 왔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개별 종목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이 ETF 하시면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재미를 볼 수 있거든요. 마음도 편하고. 저희가 자주 말씀드린 것이 초대형 성장주 ETF라는 게 있습니다. 메가캡 그로스인데요. MGK라는 것이 있는데요. 0.26% 올라가면서 오늘도 역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특징적인 움직임 보였던 기타 특징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디오가 BOA의 픽을 받으면서 약간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준비디오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워낙 초대박이 났다가 올해 들어서 재미없고 오랫동안 쉬었던 것들이 두 주씩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실 만한 것이 준비디오죠. 사실
작년 초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줌비디오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주가는 물론이고 줌이란 것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이제는 뭐 유치원생부터 다 아는 것이 줌이란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줌비디오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펠라톤이 소위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재택근무하면서 운동 관련해서 한쪽에서는 펠라톤 그리고 일상 업무에서는 줌비디오 이렇게 두 개가 대표적인 주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요즘 나름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소위 하이브리드 워크라는 것에 대한 개념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줌비디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탑픽으로 선정됐습니다. 3.8%로 올라갔고요. 목표 주가는 $480니까 지금 가격 대비 한 30% 정도 위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줌비디오가 소위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업체라는 파이브나인이라는 곳에 인수를 발표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줌비디오의 업황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소위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받은 것이 오늘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모노폴리라든가 이런 게임이라든가 그런 완국 애들 좋아하는 인형 이런 것들 좋아하는 헤즈브로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역시는 12.2%나 올랐습니다. 깜짝 실적을 발표했고요. 반면에 레드부시에서는 로스를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하기는 좀 하향하면서 오늘 로스는 지금 하향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청바지나 이런 것들, 애들 좋아하시는 옷들이죠. 바지 이런 것들인데요. 도이치방크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려놨는데요. 그래서 갭은 오늘 주가 좀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투자 의견이 조정되면서 여러 가지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 저희가 분석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월가의 시각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들 또 다소 부정적인 견해들도 혼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살펴주세요. 네, 오늘 약간 좀 긍정적인 의견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크레이그 존슨이라는 수석 투자 전략가인데요. 주식시장은 늘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장은 이렇게 경기에도 좋고 실적도 좋은데 걱정하는 사람들은 워낙 많은 건데요. 2분기 초반에 긍정적 실적이 잇따라 나오는 것이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일부에서 얘기하는 경기의 피크에 대한 우려감을 압도하는 분위기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펀드스트레이서 텀리는 주식 투자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소위 에픽센터 주식, 그러니까 작년에 엄청나게 이제 타격을 받았던 그런 주식입니다. 소위 경기 민감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탑픽 의견, 가장 최선 의견, 그리고 아마존을 포함한 팡 주식에 대한 의견, 여전히 긍정적인 행보를 밝혀 있습니다. 다만 탐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리츠 주식은 자기는 좀 피하고 싶다는 얘기. 사실 보면 에너지 주식이 많은 분들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올랐고 오늘도 이제 다시 올라가면서 약간의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엎치락뒤치락 끝에 제일 많이 올라간 섹터가 리츠 섹터입니다. 꾸준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티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우려감은 분명히 지금 경제에도 미치고 있고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지만 백신 접종이 어찌되었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 되겠고요. 그리고 개인이면 개인, 가구면 가구, 그리고 기업들의 주식 수요가 워낙 지금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주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절대치가 높다고 보시면 안 되고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을 계속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세 명의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아직까지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팡주를 선호주로 추천하고 있는 어떤 전문가도 있다는 부분, 그리고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진입하기에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대에 머물러 있다는 의견 역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셨는데요. 미국 증시의 자금 유입이 지금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데이비드 코스트의 얘기를 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전 세계요.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도대체 미국에 돈이 얼마만큼 들어오냐 하는 것인데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상반기에만요. 미국의 뮤추얼 펀드라든가 ETF 등으로 무려 9천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국 분들도 돈이 들어간 거가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럼 어느 정도냐? 미국 전 세계에서 미국에 9천억 달러 들어왔고요.
미국 외의 모든 지역이 8,5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 압도했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런 기록은 2019년 1년간 미국 내 9,800억 달러 들어온 건 그 1년 기록을 그 6개월 만에 거의 따라잡았다는 거죠. 그런 것은 결국은 미국의 그런 상대적인 우위, 상대적인 선호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왜 그럴까요? 골드만삭스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백신 보급에서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고요. 아마존이 됐건 뭐 테슬라가 됐건 페이스북이 됐건 구글이 됐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엮여 있는 수많은 브랜드 중에서 대부분이 미국 기업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거든요. 이런 혁신적인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컸다라는 것을 배경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까지요. 미국은 17.5%가 연초 대비 올랐고요. 독일도 올랐지만 14.2%. 중국과 일본은 크게 올라간 것이 없고 일본은 뭐 얼마 전까지도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선호도가 높다는 것이 되겠고요. 골드만삭스는 그런 관점에서 하반기에도 최소한 2,0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미국에 계속 들어올 거다. 여전히 긍정적 시각이 유효한다라는 시각을 재확인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미국의 뮤추얼 펀드 그리고 다양한 ETF로 막대한 양의 자금이 들어왔다는 부분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올 하반기에도 이렇게 유동성이 받쳐줄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반기 투자 계획을 세우심에 있어서 이 부분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판단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